여러분 안녕하세요. 독한국어의 구자룡 원장입니다. 오늘 플라스틱 관련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쉬운 말에 대한 이해. A라는 플라스틱이라는 개념을 다양한 B, H, G, 심지어 K라는 이렇게 달라 보이는 말들을 우리는 연결을 하면서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다. 해당 제시문의 포인트는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이 제시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95% 이상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알고 있는 또는 알 것 같은 말들로 포진이 되어 있다.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같은 말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한다라는 거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낯선 말들, 즉 95는 5%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겠죠. 이런 포인트를 이해하셨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글이 이해가 될 것이고요. 결국은 명사나 개념이나 현상에 관한 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약에 이해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문해력과 관련한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말이 단어가 의미 또는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의미를 알았는가 뜻을 알았는가 그거를 바탕으로 이런 말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는가 또는 기억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바탕으로 다시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포인트를 잡아내시면 의미를 또는 뜻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소리. 어떻게 보면 의미는 없는 거죠, 우리한테. 해당하는 플라스틱이라는 소리에 더 쉬운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또는 다양한 소리를 통해서 간혹은 어려운 소리를 통해서 플라스틱을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독해의 방법입니다. 숫자, 문법, 쉬운 말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해당 제시문을 쉽게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다행히 그렇게 어려운 말들이 안 나왔습니다. 고분자 화합물이다.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플라스틱이라는 매일 보고 듣고 사용하고 만지고 하는 이 플라스틱이라는 너무나 익숙한 대상이죠.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거가 바로 오늘 제시문 독해의 핵심입니다. 고분자 화합물이다. 이런 표현이 가장 멋진 표현이죠. 왜냐하면 과학적 표현이니까. 우리가 곡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기를 어느 순간 단백질 또는 탄수화물 또는 소금을 나트륨 이런 과학적 용어로 바꿔 쓰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를 이해를 하시는 거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시문을 통해서 플라스틱을 고분자 화합물이다 또는 거대 분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거대한 분자의 골격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바로 플라스틱을 가장 쉽게 이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쉬운 거가 아니죠. 하지만 이 거대 분자를 다시 또 이런 작은 분자들이 모여서 반복적으로 연결된 거, 그게 중합이 되고 중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가 바로 거대 분자. 그 작은 분자는 또 뭐라고 하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단위체. 단위체라는 말을 통해서 또 플라스틱을 다양하게 연결하고 있는 거죠. 이 포인트를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제시문을 이해한 거가 맞습니다. 이런 사고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플라스틱을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대 분자 잡으셨죠? 단위체 뭐죠? 윤리화하셔야죠. 작은 분자들이 수없이 연결된 또는 중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위체들, 중합을 하는 단위체들은 공유결합으로 연결이 된다. 공유결합. 또 이거 역시 새로운 정의가 들어오겠네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한다. 자, 분자, 원자, 그 다음에 전자. 이 포인트 잡아내시면은 훨씬 더 또 상당히 섬세하게 들어가죠. 자, 분자를 구성하는 것과 원자들이고 원자는 전자를 다시 공유한다.
요 말을 여러분들이 또 쉽게 이해했으면은 걔네들의 결합되는 거가 바로 공유결합. 공유결합. 그리고 공유결합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죠? 단일결합하고 이중결합으로. 그럼 단일결합 정의 옆으로 또 가야죠.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두 원자가 각각의 전자를, 자, 원자는 뭐 하는 애였죠? 전자를 내어놓는 애였었죠. 그러니까 너무나 쉽죠. 각각의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서 두 개가 됩니다. 그리고 두 개가 바로 어떻게 되죠? 하나의 쌍이 돼서 그게 바로 단일결합. 자, 단일, 하나, 두 개가 지금 겹치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쌍을 공유하면은 네 개가 전자가 이제 공유가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게 이중. 네 개인데 이중이다. 이런 논리가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를 쉽게 잡아내는 거가 독해의 핵심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공유, 전자쌍이 많아질수록. 자, 공유한다라는 거, 전자쌍이라는 거, 여기서 바로 이중결합, 단일결합. 근데 어쨌든 이중결합이 더 많죠. 그래서 결합은 강력해지고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체크할게요. 전자 껍질의 수가 8개가 된다. 8개는 바로 이꼴 안정이 됩니다. A는 B다. 이 구조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이런 것도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탄소 이꼴 원자. 맞죠? 왜냐면은 원자의 종류가 여러 개고 그 원자를 중에 하나가 탄소가 되니까 원자 이꼴 탄소, 탄소 이꼴 원자 이렇게 머릿속에 바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뭐 수소 원자, 산소 원자 뭐 이렇게 다 말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원자 뭘까요? 수소 원자 뒤쪽에 나옵니다.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 숫자 8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다양한 형태로, 여기도 재밌는 거는 다양한 형태. 우리가 다양하다라는 말, 인간은 다양하다. 참 이 말이 되게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숫자를 대입을 해보셔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다양성에 치중을 하는 순간 사람과 사람은 차이점에 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다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을 95% 이상이 공통점이고 5% 내외에서 뭐 유전자적으로는 0.0001% 내외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라는 거는 그 0.001을 다시 100으로 놓으면은 95%가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의 생각이 95%가 달라버리면 우리는 객관적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관의 객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발전의 단계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같아지기 위해서 또는 동일해지기 위해서, 여기서 동일은 100%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 같다는 말이 어려운데 95% 이상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객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한 부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 다른 원자. 이 다르다라는 말은 또 품사로도 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아름답네요, 저는.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고, 공유가 뭐죠? 나누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플라스틱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물론 플라스틱이 뭐 환경 문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얘도 인간을 어느 정도 닮았더라고요. 우리가 멋진 사람들은 잘 나누잖아요. 공유하잖아요. 저는 좀,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안정되려면 어떻게 되죠? 나누면 됩니다. 공유하면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며 그러면은 거대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나. 갑자기 지금 과학기술하다 철학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시문을 통해서 만나는 수많은 말들을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국어 수업을 통해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입니다.